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체리로즈입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직하고 보면 좋을 팁을 몇 가지 좀 모아봤습니다. 제가 게시물에다가 올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중국 서버에 제가 접속을 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중국 서버에 접속을 해서 정보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우리 중섭 유저분들하고도 채팅을 좀 해가지고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고 해서 그 중에서 일부를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선은 간단한 팁들부터 조금 보고 뒤에 가서 2차 라이드 부분하고 양입방 부분을 아마 조금 말씀드릴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양입방 여러분들 이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동 누르고 온도 상승하면은 한참 걸리거든요. 근데 자동 풀고 온도 상승 수동으로 누르면 훨씬 빨리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모르고 맨날 기다렸는데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보물인데, 보물에 필터 기능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이게 기본은 레벨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다른 것보다도 속성 추세로 눌러보면은 이게 이렇게 경제 효과,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뭐 크리티컬, 그러니까 공격 위주로 보물을 빨리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 이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비경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비경을 클리어하고 나면은 이렇게 보물을 얻을 수가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상태에서 강제 종료를 했다가 다시 접속을 해서 실현 비경에 들어가면 요 보물 상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비경 한 번 더 돌고 체력 다 쓴 다음에, 지금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강제 종료하고 아침에 접속을 하시면 바로 보상 수령이 가능하시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낮 시간에 체력 로스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나름의 저는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팁입니다. 낮 시간엔 게임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 다음에 2차 전직 30레벨이 되면은 신화 무브가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망상구현화가 10개가 이렇게 오는데,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푸푸마켓에 이렇게 망상구현화를 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하루에 150회를 하면은 이야기하기를 150회를 하면 망상구현화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 7개가 맥스인데 7개가 이렇게 차 있어요. 그리고 요 7개를 저는 당연히 첫날 다 수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루가 지나면은 다시 한 개가 풀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루에 150번씩 뽑기를 해가지고 망상구현화를 하나씩 계속 얻고 있어요. 요게 경험치용으로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들어오는 것 대비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룬 무브가 룬이 이제 또 빠지겠지만 그때까지는 계속 하루에 150번씩 할 예정이에요. 자, 다음에 망상 구현화를 쓰는 방법인데, 망상은 업적자글하고 경험치로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망상 구현화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레전드 무브를 진화를 시켜서 신화 무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7레벨짜리 레전드 무브에다가 망상 구현화를 10개를 먹이면 신화 무브가 되는데, 신화 무브가 되면은 레벨 상한이 40에서 60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옵션이 한 20% 정도 20%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망상 구현화를 경험치로 쓴다면 요 17레벨짜리가 40레벨이 되면서 크리티컬 수치가 400에서 1000으로 500 이상 올라갑니다. 물론 하나에다 올인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요 망상 구현화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냐면은 이 망상 구현화를 가지고 우선은 신화를 만드세요. 신화를 만들고 이 신화를 만든 거 냅두고 나머지를 전부 다 레벨 초기화를 해가지고 경험치를 하나에 올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뭐 60레벨이든 어떻게든 됩니다. 이게 올라가요. 레벨이 최대 60까지. 60 이상 올리려면 3차 전직 65레벨이 되고, 신화 망상 구현화를 10개를 더 먹여야 65레벨 제한이 풀리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를 신화를 만들고 경험치를 다른 거 다 0으로 만들고 하나에다 올인하면
60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러면 업적이 깨져요. 멜로몬 무브 최고 60레벨 달성 업적이 깨지는데, 요거 이제 보상 받아 먹고 이 60레벨짜리 신화 무브를 초기화를 합니다. 초기화를 하면은 경험치하고 1레벨짜리 레전드 무브하고 그 다음에 망상구현화 10개를 줘요. 그럼 망상구현화 10개를 다시 주면 그때 가서 이 망상구현화를 그냥 재료로 써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60레벨 업적도 깰 수 있고 이 망상구현화를 경험치 재료로 쓸 수가 있어요. 이 망상구현화가 한 개에 경험치가 5000씩 올라가는데 레전드 경험치가 1250인가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4배다. 왜 레벨을 올려야 되냐면 일단 가성비가 좋고 그 다음 우리는 1차적으로 요거를 맞춰줘야 돼요. 무브 장착 보너스 10레벨짜리가 있는데 이게 출전 멜로몬이 25레벨 이상 무브 최소 12개 장착을 하면 각성 충전 시간이 5초가 감소가 돼서 여러분의 멜로몬이 각성을 5초 빨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딜을 더 넣을 수가 있겠죠. 요거를 최우선적으로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공격 무브 이제 40까지 찍고 복합 무브 40 찍고 방어 무브 40 찍고 나서 신화 무브에 이제 발을 넣으시면 됩니다. 순서를 그렇게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2차 30레벨 38레벨이 되면은 2차 라이드가 오픈이 됩니다. 2차 라이드가 오픈이 되는데 요게 노란 티켓이 있고 원래 쓰던 보라색 티켓이 있어요. 근데 노란색 티켓을 뽑아도 보라색 조각이나 보라색 요런 캐논 랄프 로크 요런 조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노란색으로 바로 갈아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우리가 라이드가 오픈이 됐을 때 캐논을 하나 공짜로 줬었는데 이제는 공짜로 주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각 있는 거 다 쓰고 조각 10개는 과금을 했던 것 같은데 해가지고서 레인보우를 뽑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도 레인보우는 별이 하나도 없고 로크는 보라색 별이 4개나 있기 때문에 로크 특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로크를 사용을 하고 있고, 대신 도색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레인보우로 바꿔서 실제 이제 필드에서 타고 다니는 건 레인보우가 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라색 티켓 지금 굳이 아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보라색 티켓이랑 보라색 조각 아껴봤자 나중에 가서 결국 보라색이 써야 돼요. 노란색에다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이드 티켓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비행기 이벤트 할 때 그냥 보라색은 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저는 안 쓰고 아껴놓고 있었는데 2차 라이드 나오고 나서 보니까 그냥 아무 쓸모가 없어서 그냥 다 뽑아서 비행기 점수로 날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2차 라이드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저는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미래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허스키가 좋은가 레인보우가 좋은가, 이거는 사실 중국 서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지만 데미지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단일 몹에 대해서는 허스키가 좋다, 뭐 섀도우는 허스키가 좋다, 그 다음 뭐 일반적으로는 다인 몹에선 레인보우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왜 다인하고 단일 몹이랑 이렇게 나눠지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공격력 오르는 거랑 피해 증가가 되는 거랑 뭐가 좋은지도 모르겠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중국 서버에 가서 번역을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한테 꾸역꾸역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 이게 저는 정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레인보우는, 이 유니콘은 자신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자신의 버프를 해주는 거고, 허스키는 적이 자신에게 받는 데미지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적한테 디버프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아니 그 뭐 설명이 있는 거지 않냐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악몽 던전을 예를 들어서 악몽 던전에 적한테 디버프를 걸었는데 적이 죽어요. 그러면 디버프가 끝나요. 그런데 이 자기한테 버프를 거는 건 적이 죽어도 지속 시간 동안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단일 몹이랑 그 다수 몹에 대해서 나눠지는 게 그 이유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리 몹한테는 한 마리 몹,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스 몹을 잡을 땐 보스 몹이 잘 안 죽으니까 이 적이 받는 피해 증가가 옵션이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이 빨리 죽어. 적이 여러 마리야. 이래버리면은 오히려 캐릭터 공격력을 올려주는 자기 버프 효과가 더 효과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허스키는 단일 몹이었고 레인보우는 다인 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더 얘기를 할 게 뭐냐면 레인보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공격력 버프거든요. 자신의 공격력 버프는 뒤로 가면은 굉장히 여기저기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멜로몬에서 받는다던가 뭐 어쨌든 공격력 버프는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공격력 버프는 나중에 가면은 효과가 조금 희석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댕댕이의 허스키의 디버프 효과가 독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 몹에 대해서는 허스키가 좋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국 서버에서는 뭐가 더 좋았냐 얘기를 했더니 이제 얘기를 해주기로는 자기네 서버에서는 2차 전직 이제 후반쯤 되면은 됐을 때 랭커들이 허스키에서 유니콘으로 좀 갈아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과금을 하고 강화가 좀 많이 되고 나면은 레인보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차이가 그렇게 컸다면 애초에 게시판에서도 무조건 레인보우로 가라고 했겠지만 사람들이 뭐 허스키파가 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뭐 요런 효과들이 있지만 요런 것들이 좀 있지만 우리가 악몽 던전만 도는 건 아니니까 용도 잡으러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절경이나 뭐 요런 데도 가야 되고 하니까 허스키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적 디버프 효과가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 뭐 무조건 레인보우가 더 좋습니다. 이걸로 가셔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둘 다 장단점이 있다. 그거를 확실하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음 2차 40레벨이 되면 명중이 대략 한 6.5% 정도 빠지는 느낌입니다. 이게 지금 그 1초 사이에 제가 스크린샷을 찍은 건데 지금 둘 다 2차 40레벨인데 접속해가지고 몹을 한번 잡고 레벨업을 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예요. 오른쪽. 그렇게 따지면 왼쪽은 39레벨, 오른쪽이 40레벨이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시면 명중이 101.5에서 95.8로 한 번에 한 6% 정도가 쑥 빠지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이제 그 적중 올려주는 무브를 급하게 꼈어요. 100%를 채우려고.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제 부캐도 생각 없이 41레벨까지 그냥 쭉 갔는데 41레벨인데 보니까 명중이 95%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0레벨 될 때는 신경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서버에 가서 구경을 하다 보면 중국 서버 유저들은 단 한 명도 명중을 100%를 안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게시판에 가서 봐도 뭐 좀 심한 사람들은 뭐 80 몇 프로, 89%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사실 명중은 100%가 아닌 게 더 좋은 건가? 뭔가 더 최적의 옵션이 있는 건가? 명중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다른 걸 세팅하면 더 세지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저도 필드에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명중이 100일 때랑 명중이 94일 때랑 비교를 해봤는데 명중이 94일 때 필드를 도는 시간이 3분에서 3분 40초로 40초가 늘었어요. 물론 더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더 세지진 않더라고요. 그 명중을 가지고 제가 크리티컬이랑 가속이랑 기술에다가 넣어봤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섭에 가서 제일 첫 번째 물어봤던 게 왜 너네들은 명중이 100이 아닌 거야? 라고 물어봤는데 정말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줬는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요게 이제 그 현재 중국 서버 1서버에 가서 모뉴먼트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의 스펙입니다. 지금 대략 보시면은 공속이 193, 네, 가속이 93%, 크리티컬 70%, 기술 60%, 명중 95%, 뭐 인내 뭐 62%, 막 장난 아니죠. 이러다 100%가 넘어가겠어. 크리티컬 일단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요게 크리티컬 데미지거든요. 크리티컬 데미지가 365, 365, 365, 365입니다. 왠지 아세요? 다들 그 멜로몬의 무브 중에 공격 무브를 크리티컬 데미지로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크리티컬 데미지가 고정인 거예요. 딜을 넣기 위해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왜 법사는 없을까요? 법사는 왜 없을까요? 이 딜러 비중이 궁수 이 헌터하고 섀도우가 거의 반반이고, 네, 법사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요. 참고로 지금 여기 중국 서버 1서버는 5차 전직 120레벨이 지금 최전방인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모뉴먼트의 법사가 있기도 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종종 있어요. 종종. 그리고 참고로 요거는 최종전 8단계 두 번째 단계 모뉴먼트를 제가 가지고 온 거고, 중국 서버 1서버는 지금 최종전 9단계가 이제 오픈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진도가 차이가 꽤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명중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명중은 양이빵 때문이었어요. 이 양이빵이 빵가게 9레벨이 되면은 핑크치즈 양이빵이 열려요. 요게 지금 그 우리 한국 서버에 있는 설명인데 10초마다 1회 발동되고 50% 확률로 이후 10초간 명중률 2.5% 상승, 모든 데미지 5% 상승, 50% 확률로 명중률 증가량 2배 라고 나오는데, 요거 때문에 사람들이 명중을 안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걸로 이 양이빵으로 올라가는 명중은 수치에 추가가 안 된대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보시면은 명중이 95%, 97.5%, 94.3%, 95%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사람들이 양이빵에서 명중을 좀 땡겨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때문에 안 챙긴 거였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명중은 당연히 100%를 챙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우선순위 스탯은 명중이다. 명중 100, 크리 50, 기술 50. 그 다음에 이제 챙겨야 되는 게 크리티컬, 추가 크리티컬, 그 다음에 가속, 그 다음에 만능, 요 세 개가 거의 동등한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9레벨에 열리는데, 저는 이게 지금 나오는 건 줄 알고 8레벨인데 합성 다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이 없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빵가게 9레벨에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아마 저랑 비슷하실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빵가게 뭐 한 7에서 9레벨 왔다 갔다 하실 것 같은데, 빵가게 9레벨이 가까워졌다면 합성 잠시 멈추고 합성 재료들 좀 킵해 놓으세요. 킵해 놨다가 9레벨이 되면은 요거를 쓰시면 됩니다. 요게 보니까 3등급 양이에서는 얘가 끝판왕인 것 같더라고요. 얘를 지금 아래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중국 서버에 이제 다른 유저 분 거를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온 건데, 지금 보면 메인으로 요 핑크 치즈 양이를 써요. 근데 보면 지금 도장 그 무늬가 하나도 없죠. 무늬는 다른 데서 챙겨와요. 다른데 물론 무늬가 같으면 같이 챙길 수 있는데, 무늬를 못 챙기더라도 얘를 쓰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핑크 치즈 냥이는 후반까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9레벨이 되면은 얘를 메인으로 넣어서 명중을 여기서 좀 챙겨오고 그 다음 나머지 옵션들을 또 챙기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쓰는 이유가 지금 이제 요것도 이제 중국에서 알아온 건데 명함을 쓰면 명중이 2.5% 올라갑니다. 지금 여기도 설명이 있죠. 명중률 10초간 명중률 2.5% 상승. 그 다음에 파란 발톱 4개가 되면은 파란 발톱은 뭐냐면 같은 스킬을 가진 양이를 먹이면 스킬 업이 돼요. 지금 여기 요렇게 지금 여기는 얘는 노란 발톱이 4개인 거예요. 지금 얘는 파란 발톱이 1개인 거고 뭐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파란 발톱 4개가 되면은 3% 명중이 된다. 근데 보라 발톱 4개가 되면 요게 양이가 더블이래요. 더블이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더블이 되면은 명중률이 6%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금색 발톱 2개가 되면은 요게 지금처럼 명중률이 10초간 명중률이 3.5% 증가하고 5가 되는데 여기에 더블 효과가 발동해서 총 7% 명중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빵에서 명중률을 7%나 챙길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7%를 다른 데서 이제 뭐 크리티컬 7%로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핑크치즈 양이빵 강추합니다. 저는 아직 없어요. 그리고 얘를 무제한으로 계속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3등급 냥이고 4등급 냥이 4대 냥이들이 또 있어요. 4대 냥이들이 또 있어서 보니까 1서버 랭커들은 또 이 핑크치즈 냥이 안 쓰더라고요. 자, 4대 냥이빵 메인으로 쓰는 애들입니다. 이 메인으로 쓰는 애인데 첫 번째가 딸기 크림 냥이빵이에요. 빵가게 11레벨이 되면 열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이 21% 증가하고 적 한 명당 공격력이 추가로 8% 증가해서 최대 3회까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쓰다 보니까 공격력 버프가 나중에는 좀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얘를 쓸 때쯤 되면은 우리가 허스키 레인보우를 안 쓰고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딸기 크림 양이빵을 쓰는 이제 랭킹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얘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얘는 황도 크림 양이빵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4대 얘를 많이 쓰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대상에게 주는 피해 증가, 그죠? 항상 피해 증가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증가, 전방 대상에게 주는 피해가 24% 증가합니다. 10초마다 랜덤으로 버프가 1개에서 3개 정도 생기는데 버프 옵션이 이렇게 되고 버프 1개당 명중률이 추가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2개가 생긴다 그러면은 명중률을 한 3.5% 정도는 챙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쓰는 사람들이 명중률을 한 97%대 정도만 유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번에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 어쨌든 이번에 중국 서버 가가지고 재밌었어요. 나름 그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번역기를 계속 돌려야 되는 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리고 사람들이 그 제가 한국 서버에서 왔다 그러니까 되게 반가워 하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또 재밌는 정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제리로즈였습니다.